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77이에요. 구로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자기였죠. 그날 아침까지도 멀쩡했는데요. 저녁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동진이라고 해요. 38이에요. 결혼해서 며느리랑 손주 둘이랑 잘 살고 있죠. 일산에 아파트가 있어요. 30평이래요. 새 아파트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외롭지 않냐고요? 글쎄요. 가끔은 그래요. 하지만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쁜데 자꾸 찾아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장을 봤죠. 동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려고 고기도 샀어요. 한우였습니다. 비싸더라고요. 100g에 10,000원이 넘었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뭐. 아들이 좋아하는 거 해줘야죠. 전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김치전, 삼색나물도 무쳤어요.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죠. 손이 아팠어요. 관절염 때문에 칼질이 힘들었거든요. 물을 채 썰다가 손가락이 저려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쉬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온다는 게 기뻤거든요. 오후 5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반가웠어요. 드디어 왔구나 싶었죠. 현관으로 가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서희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스팸 선물만 드려도 될까요?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 동진이가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 스팸 좋아해. 회사에서 받은 거 그냥 드리는 거면 충분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명절 선물을 가져왔나 봅니다. 아마 누군가한테 받은 걸 그대로 저한테 준 거겠죠. 우리 엄마 스팸 좋아해. 스팸을 좋아한다고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스팸은 싸고 간편해서 먹는 거였어요. 좋아서 먹는 게 아니었죠. 아들은 그걸 몰랐나 봅니다. 충분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계속 들렸어요. 엄마는 항상 아껴 살았으니 이 정도면 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정도면 돼. 제가 그렇게 가르쳤나 봅니다. 항상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충분하다고 했으니까요.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싼 선물을 받아도 고마워. 이거면 충분해 했었죠. 아들은 진짜 충분한 줄 알았나 봅니다. 엄마는 정말 싼 것만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문을 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아들도 웃고 있었죠.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스팸 세트였습니다. 파란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명절 선물이에요. 좋아하시잖아요. 며느리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받았어요. 아, 회사에서 받은 스팸이 이거구나. 뭐라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스팸이니?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걸 그대로 가져온 거니? 하지만 참았어요. 명절을 스팸 하나 때문에 기분 나쁘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초간 고민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뛰어왔어요. 안아줬습니다. 준수야, 민지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예쁘다고 했어요. 키도 많이 컸다고 했죠.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스팸을 놓았어요. 파란 상자를 내려놓으니까 탁 소리가 났습니다.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받은 거. 그냥 드리는 거면 충분해.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음식 준비 많이 하셨네요. 며느리가 부엌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대답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웃으며 말했죠. 거짓말이었어요. 아침부터 서 있어서 허리가 아팠거든요. 손도 부어 있었고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갈비찜을 내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냄새가 좋았죠. 아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며느리도 잘 먹었어요. 손주들도 좋아했죠. 할머니 고기 맛있어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기뻐야 했어요.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스팸 상자가 생각났거든요. 테이블 옆에 놓여 있었어요. 파란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대화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괜찮아, 앉아 있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말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애들 학원비가 올랐어요. 요즘 애들 키우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 힘들겠네.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빠듯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겠지. 살림이 빠듯하니까 명절 선물도 회사에서 받은 걸로 때운 거겠지. 섭섭했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힘들구나. 열심히 아껴서 사는구나. 기특했어요. 착한 애들이지 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좀 늦었네요.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물었습니다. 네, 지금 처가 가야 해서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 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 음식을 싸줬어요. 갈비찜이랑 전이랑 나물을 담았습니다. 정성껏 싸줬어요. 아들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감사하다고 했죠. 주차장까지 따라갔습니다. 아들 차가 보였어요. 제가 싸준 음식을 담으려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트렁크 안이 보였습니다. 뒤편에 고급스러운 보자기에 쌓인 선물 세트들이 가득했습니다. 백화점 포장지였어요.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반짝반짝 빛나는 리본이 달려 있었거든요. 한우 세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개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였죠. 4개쯤 됐을까요? 깔끔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얼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제가 싸준 명절 음식을 트렁크에 넣었어요. 한우 세트 옆에 놓였죠. 제 눈이 한우 세트에 고정돼 있는 걸 알았을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한우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주눅든 목소리였습니다. 처갓집 선물이에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 며느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저희도 빠듯해요. 빠듯하다면서 나한테는 스팸 3만 원.
처갓집에는 백화점 한우 세트 50만 원, 17배 차이였습니다. 빠듯해서가 아니었어요. 나한테만 안 쓴 거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들어가세요. 추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어요. 그래, 조심히 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죠.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갔죠. 현관에 스팸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 상자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웠어요. 창밖을 봤죠. 달이 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거 그냥 드리는 거면 충분해. 백화점 한우 세트, 처갓집 선물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혹시 제가 예민한 걸까요? 너무 따지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자꾸 깼어요. 1시간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죠. 며느리 서희 SNS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손주 사진 보려고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한번 봐볼까? 앱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계정이 떴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들이 보였어요. 멈췄습니다. 빨간 리본이 달린 상자였어요. 여러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백화점 포장이었어요. 오늘 트렁크에서 본 거였습니다. 한우 세트라고 적혀 있었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사진을 크게 봤어요. 우리 부모님 명절 선물 백화점 한우 세트 최고급으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좋아요가 1200개였어요. 댓글이 주르르 달려 있었습니다. 효녀 인증? 부모님 복 받으셨네요. 유유 우리 딸도 이랬으면. 역시 서희님, 부럽습니다. 댓글을 하나씩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다른 게시물들이 보였어요. 엄마 감기 걸려서 매일 병문안 빨리 나으세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850개. 진짜 효녀시네요. 대단하세요. 저도 이런 딸 낳고 싶어요. 더 내렸습니다.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게시물이 많았어요. 친정 부모님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효도 인증이었죠. 시어머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한 개도요. 제 사진도 없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 사진도 없었습니다. 명절에 같이 찍은 사진도 없었어요. 손주들만 있었죠. 저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후들거렸어요. 회사에서 받은 거 그냥 드리는 거면 충분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한테는 3만 원짜리 스팸이었어요. 회사에서 받은 거였죠. 친정 부모님한테는 50만 원짜리 백화점 한우 세트였습니다. 최고급으로요. SNS에 자랑할 만한 거였어요. 17배 차이였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척추가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죠. MRI를 찍었어요.
수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척추관 협착증이래요. 신경이 눌렸대요. 빨리 수술해야 한대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동진아, 나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병원 갔다 왔어. 척추 수술해야 한대. 네, 수술이요? 응, 다음 주 입원하래. 아, 그러시구나.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파. 걷기도 힘들어. 그러시겠네요. 아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어머니, 근데 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입원했습니다. 혼자 갔어요. 짐을 들고요.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짐을 옮겨줬어요. 고맙다고 했죠. 병실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입원했어. 땡땡병원 5층 502호. 답장이 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요. 네, 알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수술했습니다. 전신마취였어요. 무서웠습니다. 혼자였거든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없어요. 혼자 왔어요. 간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깼어요.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다른 병실 환자들은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과일 깎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파. 많이. 수술 잘 되셨다던데요? 의사 선생님이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들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문 근처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드실 거 없으세요? 뭐 사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러세요? 며느리가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죄송해요. 그래, 가봐.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쾌차하세요.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6시 10분이었습니다. 10분이었어요. 와서 10분 만에 간 거였습니다. 오늘 아침이 떠올랐어요. 혼자 수술실 들어갔던 거요. 무서웠습니다. 전신마취였거든요. 회복실에서 혼자 깼어요.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고작 10분 병문안하고 가네요. 며느리 SNS가 떠올랐어요. 친정 엄마 감기에는 매일 병문안 갔다던 그 글이요. 제 척추 수술에는 고작 10분이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퇴원했어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차가웠습니다. 2주일 동안 아무도 없었거든요. 짐을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혼자구나 생각했습니다.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제 생일이요. 일주일 후였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올까요? 작년처럼 아침 8시예요? 아니면 올해는 와줄까요?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났어요.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대로였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건강하세요. 죄송한데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괜찮아. 바쁜데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30초였어요.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을 흘렸어요. 바닥을 닦았습니다. 생일상을 차렸어요. 혼자요. 밥 한 그릇, 미역국, 김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짰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먹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거든요.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케이크를 사러 나갔어요. 동네 빵집에 갔습니다. 제일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사장님이 포장해 줬어요. 초도 주셨습니다. 생신이세요? 축하드려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했죠.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뭘 빌어야 할까요? 건강? 장소? 아니면 아들이 저를 좀 더 생각해 주길 바랄까요? 결국 아무 소원도 빌지 못했습니다. 그냥 초만 껐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며느리 SNS를 또 열었어요. 보면 화가 났습니다. 알면서도 자꾸 보게 됐어요. 혼자 있을 때면 아들네가 궁금했거든요. 뭐하고 사는지요. 습관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죠. 우리 엄마 생신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 사랑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장모님 앞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 케이크였죠. 아들 동진이도 찍혀 있었어요. 장모님을 둘러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더 내려보니 또 다른 게시물이 있었어요. 부모님, 제주도 여행 선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푹 쉬다 오세요. 비행기 티켓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행, 왕복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사도는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일을 보냈습니다. 큰 케이크로요. 제주도 여행 선물까지 받았죠.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케이크로 생일을 보냈어요. 그것도 제가 직접 싼 케이크로 말이죠. 그렇게 제 77번째 생일이 지나갔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꾸 깼습니다. 밥도 먹기 힘들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억지로 넣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봤어요. 하루 종일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그게요,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뭔데? 어머님, 아파트 등기부등본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뭐? 등기부등본이요. 서류요. 왜 필요한데? 아, 그게요. 며느리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아빠랑 부동산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담보 서류가 필요하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담보? 무슨 담보? 어머님 집이요. 목소리가 더 밝아졌어요. 아파트로 담보 대출 받으면 이자도 낮고 금액도 크게 나온대요. 투자 성공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희한테 좋은 기회거든요. 저희 아빠랑 같이 강남 오피스텔 투자하는 건데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대요.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집 담보로 투자를 한다고? 어이가 없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산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리 활용하는 거죠, 뭐.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집인데 지금 활용하면 어머님한테도 좋잖아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익 나면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요. 너, 지금,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 아빠가 부동산 전문가세요. 잘 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미리 활용하는 거죠.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집.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어났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다 했어요. 스팸 3만 원. 백화점 한우 세트 50만 원. 척추 수술 10분. 감기 매일 병문안. 생일 전화 30초. 제주도 가족여행. 어차피 저희 거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제 다 보였습니다. 명확했어요. 차별이었어요. 무시였습니다. 저는 짐이었죠.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존재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평생 이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에서 일했는데, 겨울에 손가락 트고 터지면서 돈 벌었는데, 이 집 마련하려고 20년을 아꼈는데, 대학 보내려고 밥 굶었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회사에서 받은 3만 원짜리 스팸이라고요? 처가에는 50만 원 한우 세트에 제주도 여행이고요?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겠다고요? 내 허락도 없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어요.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죠. 펼쳤습니다. 동진이 돌잔치 사진이 있었어요. 작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도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동진이. 새 책가방이 컸습니다. 중학교 때 상 받은 사진도 있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엄마가 응원해줘서요. 동진이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동진이가 저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날 동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때만큼은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 동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겠다고. 다음 날 새벽 5시였어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죠. 거울을 봤어요. 제 눈이 보였습니다. 확고했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구로 부동산입니다. 집 좀 팔고 싶은데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구로구 땡땡동 땡땡 아파트 4층이요. 아, 거기요. 알겠습니다. 급하세요?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뵙겠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오후 2시에 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것저것 체크했죠. 벽을 두드려 보기도 했어요. 화장실도 봤습니다. 위치도 괜찮고 관리 상태도 좋네요. 그래요? 네. 시세가 8억쯤 하는데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7억 8천에 나갈 것 같아요. 7억 8천.
30년 전 2천만 원 주고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악착같이 모아서 산 집이었죠.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러세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합니다. 빠르네요. 요즘 이 동네 인기 좋거든요. 재개발 소문도 있고요. 그래요. 연락 오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손님이 관심 보이십니다. 내일 집 보러 오신대요. 정말요? 네. 내일 2시에 오신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청소를 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닦았어요. 유리창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천천히 봤어요. 집 상태가 좋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관리 잘하셨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작은 목소리로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 마음에 들어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중도금 날짜를 정했습니다. 한 달 후였죠. 이제 아들한테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요. 여보세요? 동진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집 팔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동진이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집을 판다고요? 응. 팔기로 했어. 계약도 했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집을요? 엄마가 산 집이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어머니, 동진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집은 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집인데요. 내 거?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외동아들인데요. 너한테 물려주려고 평생 모은 집이 아니야. 나 살려고 산 집이야. 어머니, 그래도. 그리고 말이야. 말을 끊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3만 원짜리 스팸 준 사람한테 줄 집이 아니라고. 동진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장모님한테는 50만 원짜리 한우 세트 주고 제주도 여행 보내주면서 어머니, 나한테는 전화 30초. 수술했는데 10분 보고 가면서 생일 때에도 안 와봤잖아. 동진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내 허락도 없이 내 집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한 사람한테 줄 집은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진이와 서희였어요.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 동진이가 현관에서부터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세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았어요. 말한 대로야. 집 팔기로 했어. 어머니,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동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집이라고요. 누가 그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 집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학군도 알아보고 있었고요. 학군?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희야, 이 집은 내가 30년 전에 산 집이야. 그래도 어머님, 집안 재산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받은 스팸 주는 것도 당연한 거야? 동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 얘기 하세요?
응, 아직도 그 얘기해. 너희는 장모님한테 50만 원짜리 한우 세트 줬잖아. 나한테는 3만 원짜리 스팸이고, 그건 그때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 돈이 없었어? 동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감기에는 매일 병문안 가면서 내 척추 수술에는 10분 있다 갔잖아. 어머니, 장모님 생신에는 제주도 여행 보내주면서 내 생일에는 와보지도 않았잖아. 서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집까지 파시면 어떡해요? 내 집 내 마음대로 파는 거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동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자식한테 집도 안 물려주고 판다고 하면요? 주변 눈치 보며 살기엔 내 인생이 아까워. 어머니,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요? 반은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는 비용으로 쓸 거야. 동진이 눈이 커졌습니다. 요양원요? 응, 너희한테 짐 되기 싫거든. 어머니, 반은 독거노인들 위해 기부할 거고. 기부요? 동진이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남한테 준다고요? 그래. 나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 많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말이 돼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갔어요. 밖을 봤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5천만 원 줬어. 내 적금 다 깨서. 어머니, 결혼하고 너희 3년 동안 이 집에서 공짜로 살았어. 이 집에 월세도 관리비도 한 푼 안 받았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일산 아파트 샀잖아. 동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니? 장인 장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딱 한 번이라도 해줬어? 서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은 항상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괜찮으시니까 저희가 그냥 괜찮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말한 게 진짜 괜찮은 줄 알았니? 서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손자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애들한테 물려줄 집인데요. 손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절에 고작 몇 시간 보는 손자들, 너희 친정집에는 매주 데려가잖아. 동진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이미 계약했어. 한 달 후에 잔금 받고 집 넘겨.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거야. 어머니, 제발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 다 했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나 좀 내 인생 살게 해줘.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설득했어요.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진이네는 그날 밤 늦게 돌아갔죠. 문이 닫히고 나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 결정이 옳은 걸까요?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가 번 돈으로 제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다음 날부터 동진이한테서 하루에 10통씩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 왔죠. 읽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동진이네겠거니 싶었죠.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저, 서희 어머니예요. 안사돈입니다. 아, 당황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안사돈이 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한우 갈비찜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좋은 고기를 쓴 게 보였습니다. 받아주세요. 제 정성이에요. 고맙습니다. 안사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해요. 제 딸이 사돈댁에는 스팸을, 저한테는 백화점 한우를 선물했다는 거 어제야 알았어요. 그러셨어요. 정말 몰랐어요. 안사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한 번만 아이들을 용서해 주시지요. 이미 늦었어요. 사돈, 제가 책임지겠어요. 서희 제대로 교육시킬게요. 동진이도요. 이미 계약했어요. 한 달 후면 집 넘깁니다. 안사돈이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요. 안사돈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갈비찜을 봤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안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친척들한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집 판다는 게 사실이에요? 응, 맞아. 아니,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어떻게 팔아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친척들도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죠. 주말이었습니다. 동진이네가 또 왔어요. 이번엔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큰손자 준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귀여웠어요. 하지만 이게 계산된 거란 걸 알았죠. 준수야, 할머니가 과자 줄까? 할머니, 집 팔지 마세요. 손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수야, 누가 그런 말 하래? 손자가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동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애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할머니 집이 없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동진아. 네. 애들까지 이용하지 마. 서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집만은 팔지 마세요. 서희야. 네.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이미 늦었어. 어머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서희가 정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손을 저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진심이 아니잖아. 동진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주변에서 정말 뭐라고 할 거예요? 효자 소리 듣다가 이제 불효자라고요. 그게 중요해? 네, 제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스팸 받았을 때 창피했어. 수술 후에 남들은 자식들이 와서 보는데 나만 혼자 있을 때 창피했지. 동진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주들은 영문도 모르고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애들 데리고 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동진이네 가족이 돌아간 뒤 주저앉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손주들 얼굴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였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닐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척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왔어요. 설득했습니다. 완전히 고집불통이야. 나이 들더니 이상해지셨네. 돌아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명절 때나 보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으면서요. 2주일째였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봤어요. 동진이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눈두덩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았어요. 동진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읽어주세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쳤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항상 괜찮다고 하셔서 정말 괜찮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몰랐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산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제가 무관심을 합리화하려고 만든 핑계였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반찬 가게 하셨던 것, 겨울에 손가락 트고 터지면서도 저 대학 보내신 것, 혼자 목발 짚고 계단 오르시던 그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편지를 꽉 쥐었어요. 어머니께 괜찮냐고 물어본 적은 많았지만 정말 괜찮으신지 확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셔도 제가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셔도 제가 불편하신 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괜찮다가 진짜 괜찮은 날까지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동진이를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편지는 잘 썼네. 어머니,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 네, 네. 착각하지 마. 용서한 거 아니야. 동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기회는 줄게. 딱 한 번. 어머니, 정말요? 다시 실망시키면 그땐 끝이야, 진짜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때는 집도 팔고 너한테 한 푼도 안 남겨줄 거야. 요양원 가고 나머지는 다 기부할 거야. 동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는 무슨.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이순자입니다.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계약. 취소하려고요. 동진이 눈이 커졌습니다. 네. 계약 취소요? 네. 계약금은 2배로 돌려드릴게요. 위약금이니까. 사장님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지키는 게 낫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매수자분한테 연락드려 볼게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동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는 나중에 해. 제대로 할 때, 네. 조건부야. 명심해. 한 번만 더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이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동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요.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제 것이었어요. 인생의 주도권도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진이가 달라졌어요. 주말마다 왔습니다. 서희도 함께 왔죠. 전화도 자주 왔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허리는 괜찮으세요? 물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왔어요.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그냥 자고 가더라고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갈게요. 동진이가 말했습니다. 이불을 꺼내줬어요. 손주들이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자고 가요. 준수가 말했어요. 안아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동진이가 설거지를 했어요. 서희가 청소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효도는 강요할 수 없다는 거요.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다는 거요. 단 조건부로요. 당당하게요. 집은 여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도 제가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제 마음도 따뜻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위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